네, 계속해서 그 데스크 업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대기실 정리하는 거.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커피 자판기 위나 이렇게 위쪽에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보기가 싫잖아요. 아, 이 치과는 관리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오면 물걸레로 그런 데를 좀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테이블, 정수기, 뭐 커피 기계 위, 또 창문 틀 쪽에 그런 거는 뭐 매일 안 닦더라도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라도 이렇게 닦아주고, 그래서 먼지를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지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 종이컵이나 차 같은 거,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차를 그 녹차나 티백 같은 거를 지금 좀 빼놨어요. 환자분들이 대기실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물만 빨리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떨어진 거 없는지, 그 다음에 환자들이 전날에 먹고 그냥 가거든요.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치우면서 이제 그 대기실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계단 복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가 건물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저희 위에 그 운동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이제 밤에 여기가 조금 그래도 시장 앞이고 좀 번화가다 보니까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을 안 잠그면은 볼일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1층 현관을 잘 잠궈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대소변 같은 거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도에 올라와서. 그래서 문을 잘 잠궈야 되고, 그 다음에 계단 복도도 한 번씩 오르내리면서 환자들이 사용한 휴지 같은 걸 그냥 계단에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비닐장갑 끼고 수거를 해옵니다. 화장실 휴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거울 같은 것도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닦아주고, 메이크업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는 이제 양치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 그 양치한 그 물들이 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깨끗하게 닦아주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는 이제 환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침도 튈 수 있고 많이 환자들이 접촉을 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알코올로 닦고 있거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서울대병원 그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할 때 배웠던 책이고요. 제가 알코올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그 알코올에 여기 에탄올 있죠? 에탄올 같은 경우에 소독 범위가 아주 넓어요. 거의 아포를 제외하고는 거의 살균, 멸균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루타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위가 제일 넓죠. 소듐 하이포크라이드, 이거는 락스죠, 락스. 그 다음에 포비돈, 이거는 우리 포타딘, 빨간 거 있죠, 그거고. 크레졸이나 크로로헥시딘, 이거 핑크색 나는 거 소소독제로 이것도 많이 쓰이잖아요. 이건 더 작잖아요, 소독 범위가. 그 다음에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요거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탄올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되게 퍼센트가 낮으면 안 되고 80%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에탄올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는 효과적인 소독 방법일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진료실에서는 이제 글루타알데하이드에 이제 혹시 간염 환자라든지 그런 감염 환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좀 담궜다가 저희가 이제 소독을 또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탄올이 좋기 때문에 에탄올로 데스크를 닦아주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소독력이 되게 좋은 편에 속해요. 근데 이제 퍼센트가 높아야, 농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제 80% 이상 되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소독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로 뿌려가지고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지 복사해서 넣어주는 거, 그거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좀 하찮은 일일 수 있는데, 계속 복사해서 안에 선생님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트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 제가 차트장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날짜별로 차트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1307이면 13년도 7월 이렇게
그래서 연도하고 달 이렇게 해서 차트를 꽂아 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금 책은 20년 10월 거죠. 하고 이제 이게 요일별로 정리된 거거든요. 다음 주 예약 환자, 또 다다음 주 예약 환자. 그래서 예약 환자들은 요일별로 정리를 해놨고 지금 다 지워놨는데, 임플란트 하고 계신 분들은 3개월, 2개월 있다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 임시로 부착한 환자들, 이제 뭐 다음에 오실 분들 예약은 없는데, 그다음 틀니 끝나신 분들도 한 번씩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년월일로 차트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19년도 7월 29일, 그 다음에 첫 번째 환자, 그럼 1907, 29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날짜별로 초집 날짜죠, 차트 번호가.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환자를 분리해서 꽂아놨고요. 그 다음에 예약 환자는 그 차트를 그냥 챙겨 버리면은 다음에 찾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꽂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 종결된 환자는 이제 차트 챙겨 넣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차트를 챙겨 넣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다 챙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트가 너무 많은데 다음에 이제 찾을 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3번 확인하라, 앞뒤로 확인하라 이렇게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환자 차트를 못 찾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도 못 찾으면 이제 새로 만드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제 막 뒤지기 시작하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잘못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해서 차트 제대로 잘 꽂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예약 환자들 차트를 미리 다 빼놓죠. 차트 준비하죠. 이것도 앞에 8번도 저번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2번에 입력되는 거, 이제 내일 환자 같은 경우에 하루 전날 예약 문자가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 수납하셔야 되는 비용을 이제 미리 연락을 안 드린 분들은 미리 전화해서 얼마를 결제하셔야 되니까 카드나 현금이나 이렇게 가져오시라고 꼭 연락을 드리고, 어르신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꼭 연락을 한 번씩 드려야 되고, 그런데 또 전화를 하면 내가 돈을 안 낼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니? 하고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어떤 분들은 왜 연락을 안 했냐고 이런 분들도 있고, 참 사람이 참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전번 예약 때 꼭 이제 종이에다 적어주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신 분들은 전화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해줍니다. 환자 이제 접수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환자가 접수 그 주민번호를 다 적고, 그다음에 조회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파노라마를 저희는 웬만하면 대부분 다 찍거든요. 왜냐면 파노라마를 꼭 찍는 이유는 그 환자가 이제 처음 사진을 남겨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스케일링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뭐 이가 이렇게 스케일링 때문에 이가 망가졌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꼭 맨 처음에 오시면 파노라마를 어떤 증거 자료처럼 이렇게 좀 남겨 놓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파노라마를 꼭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이제 접수할 때 차트에다가 너무 중요한 게 이제 그 감염 질환이 있는지. B형과 C형 같은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가 튀는 이제 발치라든지 그런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환자들은 따로 이제 글루타알데하이드 소독액에 담궈서 그 10분인가요? 그 이제 담궈 가지고 다시 세척을 해서 소독을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감염병 환자들 그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물어보고, 이제 결핵 같은 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꼭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경우에는 감염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성기, 아주 활동성 결핵인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미뤄야겠죠.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찝찝하니까 뭐 결핵을 앓은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결핵을 지금 현재 뭐 급성기로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감염력이 낮다 하더라도 꼭 이제 따로 분리해서 기구를 소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죠. 그 환자의 그 감염 질환 여부를 꼭 물어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 복용을 물어보면은 대부분 또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나는 치료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순환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골다공증 약하고 주사 같은 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그 주사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맞지 않고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환자들도 잊어버리고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앞에다 크게 붙여 놓고 골다공증 약을 먹는지 주사를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임플란트가 그 이제 뼈랑 이렇게 붙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약이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을 이제 환자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골다공증 약을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 보면은 칼슘제만 먹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골다공증 약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있으면은 어느 병원 다니시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무슨 내과에 전화해서 물어봐 드리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분이 뭐 혈액순환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약 이름을 불러 주시면 이제 제가 또 찾아 봐 드리고 네이버 그 약 정보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이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감기 같은 경우에 아니면 또 정형외과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항생제 처방을 했을 때 중복 처방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처방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전산 시스템으로 뜨기도 하지만 이제 약 이름이 다르거나 성분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 중복으로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약을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약은 먹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죠. 그다음에 나머지 질환 같은 것도 뭐 혈압 같은 경우에도 혈압이 너무 높을 때는 이제 출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혈압이 있으신지 또 자기가 평소에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하신 분은 저희가 지금 혈압계를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혈압을 한번 체크하고 이제 또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암 말고 이전에 왔던 분들을 조회를 할 때는 그분의 이제 보험 이력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는 보험이 가능했는데 이제 보험금을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이제 자격이 변경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 조회를 꼭 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환자를 진료실로 들여보내죠. 그다음에 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니 같은 거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하셨는지 저희가 차트에다 메모를 해 놓고요. 최근에는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이제 진료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임신 여부가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 또 파노라마를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X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여부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를 앉힐 때는 옷이나 가방을 사물 안에 보관해 주고 그다음에 앉힙니다. 그다음에 전화 예약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꼭 메모를 해 놔야 돼요. 만약에 환자가 안 오신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 저희가 이제 예약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지 않으면 정말 그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다음 구안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현재 맞는지 작년에 오셨는데 전화번호 그대로신가요? 아니면 전화번호 어떻게 되나요? 전화번호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11번의 소개 환자인데요. 소개 환자는 사실 되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할인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소개 환자분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누구 소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찾아봐 주고 환자 이름 검색해 가지고 '아 그분이시네요.' 이렇게 찾아봐 주고 그다음에 잘 오셨다고 원장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저희는 또 소개 환자는 그 차트에다 기록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고 12번에 커피나 차 응대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는 이제 차도 좀 권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환자들이 좀 마음이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antiago is who? The victim. Write that down. Am I correct in assuming that these letters don't paint a flattering picture of Marine Corps life for Guantanamo Bay? Yes, Am I I'm further right in assuming that a protracted investigation of this incident might cause some embarrassment for the Security Council guy? Colonel Jessup. 12 years. I'm sorry, I'll get them to my best. Danny. I'd like you to meet Jenny Miller, Alexander. Your Aunt Jenny? Uh-huh. I'm sorry, I was expecting someone over. So was I.